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1일 이제 밤 11시 44분이니까 12일 자정으로 넘어갑니다. 즐거운 소식이,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성향이 강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한자로 쓰면 딱 들어오는데요. 최영문입니다. 최영문, 차이잉원 총통이 오늘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겼습니다. 상대가 국민당의 카오슝시 시장인데 한거위입니다. 한거위 씨를 25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누르고 약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서 연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4년 더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영문 현 총통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작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아주 불리했습니다. 낙선, 재선이 실패될 것이다 하는 관측이 압도적이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격화된 홍콩 시위 그리고 중국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역작용을 불러가지고 압승을 했습니다. 홍콩 시위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최영문 총통입니다. 최영문 총통은 홍콩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를 했습니다. 홍콩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홍콩 젊은이들의 시위를 이렇게 지지하고 나온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만은 여러 가지로 중국 눈치를 봐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중국을 두려워하던,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두려워하던 대만 사람들이 완전히 표심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국 정부에 던지고 있습니다. 홍콩이 학생들이 데모하기 시작한 것은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 중국이 홍콩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야금야금 그 자유를 제한해 가고 있고, 특히 범죄자를 중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자 중국 송환이 아니죠. 중국 인도죠. 중국 인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홍콩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는구나 하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계속 시위를 지금까지도 계속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그 법안을 폐기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대만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었느냐 하면은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자고 하면서 내세우는 게 일국양제입니다. 국가를 하나로 만들 때 제도는 그대로 두자.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그러나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은 시장의 개방은 다소 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대신 대만은 지금 체제 그대로 존중해 주겠다. 그런데 홍콩도 일국양제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일국양제가 속임수구나, 위험하다, 결국 중국과 통일했다가는 대만의 자유를 지킬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홍콩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근데 대만도 상당히 여론이 친중으로 갔습니다. 이 국민당이 어떤 정당이냐 하면은 국민당이 수십 년 동안 대만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국민당은 아시다시피 장개석 총통이 모택동과의 대결에서
중국 대륙에서 패퇴해가지고 대만으로 건너와서 대만을 계엄령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세습을 했습니다. 장경국.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당은 반드시 본토를 수복하겠다 하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만의 운명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1972년의 닉슨 모택동 회담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이 대만과는 단교를 하고 중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었어요. 물론 자유중국이죠. 중화민국이죠. 그런데 70대 초에 미국에 의해서 결국 대만은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안전보장 이사국에서 축출이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0손가락 정도밖에 꼽히지 않고, 우리나라도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국교 관계를 낮추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립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국민당이 반공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통일적으로, 역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일국 양제로라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홍콩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역시 중국과의 통일은 위험하다. 대각성을 한 거죠. 이 민진당은 독립합니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독립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지금도 형식상 독립국인데 중국은 절대로 그거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과의 스탠스에 따라서 결국 이번엔 반중국 노선, 반공 노선이 승리를 한 것은 홍콩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홍콩 사태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한테도 주는 교훈이 있다. 즉 문재인 정권,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한 게 북한과 연방제 통일이었습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일국 양제입니다. 통일 국가를 만들 때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유지하면서 간다. 이게 얼마나 사기냐 하는 것을 홍콩이 잘 보여준 거죠. 이건 뭐 명백하게 사기인 게, 지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은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달랐습니다. 정치 제도가 달랐었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건데, 그러지 않고 양 제도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사기인데 무슨 사기냐. 그렇게 해놓고 북한 노동당이 주도권을 잡고 남한을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제는 중간 단계고 최종적으로는 공산화 전략입니다. 이 공산화 전략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합세를 한 형국이에요. 4월 총선에서 만약 3분의 2 의석 차지하면은 개헌을 통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이 보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잘 유심히 보면서 그것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번 대만 정부가 했듯이 홍콩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중국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홍콩 사태가 끼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홍콩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 통일 정책을 맡겨버리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홍콩 사태와 대한민국의 상황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자유한국당과 한국의 우파 언론의 몫이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홍콩, 대만, 한국 이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국의 팽창에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친중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드까지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미 제2의 홍콩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음모를 폭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당이 놓친 것은, 그리고 홍콩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홍콩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한국처럼 노년층, 노장층도 아닙니다. 젊은 층입니다. 20대입니다. 20대. 역시 세상을 바꾸는 시위는 20대가 해야 됩니다. 20대. 물론 홍콩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시위가 평화적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역시 폭력이 행사되는 국민 저항권적 시위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1987년 6월 사태 때 그게 평화적 시위는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폭력 시위를 할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만한 용기도 없어요. 그만한 각오도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젊은 사람들이 우파 집회에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홍콩 사태를 잘 활용하였더라면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홍콩의 젊은이들을 보라, 부끄러운지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류를 호소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 상상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 또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세 부류다. 첫째, 젊은이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바보다. 바로 젊은이들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2월 29일 세상을 바꾸자. 2월 29일에 지난 10월 3일보다도 한 10배 좀 더 많이 나오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3일절 하루 전,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2월 29일 토요일을 D-Day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젊은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앞장서도록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홍콩, 대만,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홍콩에 이어서 대만이 방공 노선의 총통을 뽑았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